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재선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 사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성취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해졌는지를 놓고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학교들이 저출산, 팬데믹의 여파로 2025년 이후 심각한 입학 절벽을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라를 승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재선전 지속을 공언했으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퇴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휴에 언론 인터뷰와 선거 유세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고 대체 인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미셸 오바마 여사의 움직임이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대선 토론으로 본물처럼 터져나온 후보 교체론을 공개적으로는 일축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부적으로는 선거전을 지속할지 아니면 후보를 사퇴할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핵심 동지에게 나는 앞으로 며칠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확신시키지 못한다면 대통령 후보직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고백은 재선전에서 승리 가능성이나 2기 임기 수행 능력을 지지자들로부터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선거전을 지속할지 아니면 후보직을 포기할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가질 언론 인터뷰와 두 곳의 선거 유세에서 대중,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문과 불안,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느냐에 따라 결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인 5일에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하고 경합주 중의 한 곳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유세를 벌인 다음 일요일인 7일에는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에서 방문 유세를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포기까지 실질적으로 고려하게 된 배경은 6월 27일 첫 토론을 망친 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민주당 연방 의원들 중에 첫 번째 공개 포기 요구자가 나온 데다가 선거 자금을 대원 이른바 큰손 기부자들이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텍사스 출신 30년 베테랑 의원인 로이드 다게트 연방 하원의원이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큰손들의 상당수는 승산 없어지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부해온 선거 자금을 하원 탈환 가능성이 높아진 민주당 하원 의원들로 돌리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토론을 주관했던 CNN 방송이 토론 이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3대 49%, 6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벌써 바이든의 대체 후보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가상 대결을 시켜 조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조사 결과 민주당의 대체 후보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미셸 오바마 여사만 50대 3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 후보로 내세울 경우 42대 43%로 열세지만 동률 접전을 벌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체 후보가 될 경우 39대 42%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첸 피트먼 미시간 주지사도 36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8년간이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전격나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역사를 쓰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48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은 미국민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 성취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해졌는지를 놓고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을 약간 넘는 53%는 아직 성취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47%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248번째 독립기념일 생일을 맞은 가운데 성공적인 이민 정착을 포함해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놓고 미국민들의 시각이 반분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통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결혼에 2명의 자녀를 두며 4인 가정의 보금자리로 멋진 내 집을 마련하고 현재의 생활비와 여가비를 충당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있는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미국민 전체에서는 53%가 아직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47%는 한때 가능했었으나 극히 어려워졌거나 결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인들은 가능 55%, 불가능 45%로 가장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반면 히스패닉은 가능 47%, 불가능 52%로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인들은 가능 52%, 불가능 46%로 나타났고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는 가능 50%, 불가능 48%로 거의 반분됐습니다. 미국민 전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미 성취했다고 밝힌 비율이 31%이고 성취 중은 36%, 미달하고 있다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미 성취했다고 밝힌 비율이 백인 39%, 아시아계 3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흑인은 15%에 불과했고 히스패닉도 19%에 그쳤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중으로 느끼고 있는 비율은 백인이 29%, 흑인 48%, 히스패닉 47%, 아시아계 46%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관론자들은 백인 30%,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는 미달하고 있다는 의견이 19%로 가장 낮아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장년층, 노년층보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세 이하에서 아직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50세에서 64세까지는 61%로 근 20포인트나 더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은퇴 연령인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68%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이미 상당한 부분을 성취했거나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저출산,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를 받은 미국 학교들이 2025년 이후 심각한 입학 절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대도시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재정 단축,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생 수는 향후 수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입학 절벽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재정적 딜레마 등을 이유로 2025년 혹은 2026년에 졸업생들이 약 39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만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위원회 WICH는 2037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35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0.7% 감소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도시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5% 이상이 감소했으며 약 8만 4천 명에 달하는 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시학교 수는 0.3% 감소하여 68개의 학교가 폐쇄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로 주민들이 더 저렴한 생활을 찾아 떠나면서 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더 저렴한 학교 옵션을 찾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서부고등교육위원회 정책분석 및 연구부문 부사장인 레이는 고등교육 분야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며 초등학교는 이미 그 상황을 겪고 있다고 암담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입학 절벽은 학교 폐쇄에 따른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는 내년 4억 2천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직원 300명 이상을 해고하고 학교 폐쇄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입학 절벽은 최소 10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까진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이 증가하면서 학생 수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펩사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지원 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2023년에 36%로 떨어졌다고 갤럽 여론조사는 밝혔습니다. 이는 57%였던 2015년과 48%였던 2018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기에 만약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이 감소한다면 어린이 수 감소폭이 훨씬 커지게 되므로 더 가파른 입학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인 K-12 등록률이 감소한 도시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가 있으며 대학들은 일주일에 1개꼴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헤이칭거 리포터는 보고하고 있어 미국 학교들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들이 여름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를 중심으로 44개 주에서 감염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주간 사망자들은 3월 700명대에서 6월에는 300명 이하로 줄어들어 새 변이들이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전인 2021년 7월 4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독립된 날로 기념되기를 희망한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독립기념일에도 여름철 기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미 전역 가운데 44개 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감염 환자들이 급증해 독립기념일 연휴 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배종이 새로운 변이들로 바뀌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6월 22일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새 변이는 KP3로 3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KP2가 20.8%, LB1이 1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 가지 변이들은 모두 JN1 변이의 하위 변이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세 가지 새 변이들이 감염과 전파력은 강해 널리 확산시킬 수 있으나 치명성은 마일드한 것으로 CDC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고 있는 사망자들은 예년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고 매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들은 3월 30일 주간에 729명이나 됐으나 4월에는 600명대에서 500명, 4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5월에는 300명대로 더 줄어들더니 6월에는 주간 사망자들이 모두 3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현재 변이 바이러스들이 감염과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성은 예전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DC 등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 백신이 감염까지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중증 발병을 막아주는 데에는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 또한 코로나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제로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타겟 삼아 수정하는 새 백신을 늦은 여름이나 가을에 출시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고했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700만 명이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알츠하이머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세포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를 개발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진행을 약 3분의 1 정도 늦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키선라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될 도나네맙은 한 달에 한 번 주입되며 경도 인지장애 치료용으로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약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FDA가 승인한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레케비와 경쟁하게 됩니다. 키선라는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키는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알려진 단백질을 없앱니다. 18개월에 걸친 3상 임상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플라시보 위약 대비 질병 진행을 35% 늦추고 환자의 다음 임상 단계로 진행될 위험을 최대 3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FDA는 임상시험에 등록한 일부 환자들이 뇌 부종, 출혈 및 기타 부작용을 겪어 예기치 않게 도나네밥에 대한 외부 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올해 초 이 약물은 약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주요 FDA 자문회의는 도나네밥이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유익하며 그 유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약물 후보인 도나네밥은 항아밀로이드 단일 클론 항체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뇌의 단백질 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상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도나네밥이 인지 저하를 약 3분의 1 정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초점을 맞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월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164개 임상시험에서 127개의 약물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질병 완화와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분의 1은 3상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전체 약물 중 5분의 1 미만, 3상 시험 중인 약물 중 22%가 아밀로이드 축적을 못하게 하는 연구이고, 후기 단계의 약물 중 3분의 1은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뇌의 화학적 전달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상 시험의 약물은 10가지 범주의 생물학적 과정을 대상으로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을 검토하는 2개의 3상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체 표적 중 하나는 타우라는 또 다른 단백질로 일부 과학자들이 인지저하에서 아밀로이드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언젠가는 완전한 예방과 치료제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